네, 반갑습니다. 자, 4월 24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또다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감이 좀 있습니다. 장중에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장 후반부에 조금 밀리면서 끝났죠. 다우지수가 1%, 나스닥은 2.5%, S&P 500은 1.67%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상승했던 것을 장 후반에 조금 반납을 하면서 하락 마감을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은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괜찮죠. 괜찮은데, 뭔가 좀 찜찜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자,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부분들이 이제 빅딜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트럼프는 파월을 해임할 의사가 없다. 또 한 가지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50에서 60%까지 확 낮추겠다. 지금 미국이 거의 저자세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중국은, 그래?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게. 표면적으로 보이기에는 완전히 중국의 승리처럼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자,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자, 일단 긍정적이겠죠? 자, 근데 트럼프 정부에 대한, 또는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으로 또 트럼프 탄핵에 대한 어떤 요구, 시위 이런 것들이 또 커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이 정치에 참여하는 시간을 대폭 줄이고 이제 테슬라 업무에 적극적으로 복귀하겠다. 그래가지고 테슬라의 주가가 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 복합적으로 나오는데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제 강한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이제는 약간 제스처를 좀 바꾼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자, 시장 달래기에 나서는 미국. 자,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지 뉴스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를 살펴보시면 일단은 시장 달래기, 월스트리트는 웃고 메인스트리트는 떨었다. 네, 그런 얘기도 있고 빅딜 기회, 관세 같이 내리자. 자, 이런 얘기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보이죠? 자, 관세를 같이 내려보자. 자, 미국이 중국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대화 손짓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협상에 대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겠는가? 여기 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과 중국 간에 빅딜 기회가 있다. 이들이 저질러 놓고 빅딜을 하겠대요. 자, 현재 관세가 지속적으로 불가능하다. 상호 인하 언급을 하고 있고,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백악관이 중국의 관세를 50에서 60%로 인하해 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교착 상태에 들어간 미중 무역 협상이 진전될 것인가? 자, 지금 일단은 똥을 싸놨어요. 미국이 똥을 싸놓고 나서 야, 중국 보고 네가 치워 이 자식아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안 치우고 버팅기니까 어떻게 돼요? 지가 괴롭죠. 중국산 제품들이 미국의 수출이 지금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죠. 자, 그렇게 되면 괴로워요. 네. 왜냐면 중국에게 이렇게 뭔가 공산품의 생산이라든지 등등등을 많이 맡겨놓은 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게 갑자기 안 들어온다.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비싼 가격에 들어온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당장 피해는 누가 보느냐? 미국 국민. 미국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관세부터 때린다. 관세 때리고 나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수습 조치에 들어갔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죠. 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반도체라든지 또는 의약품 이런 쪽에도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관세부터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달라진 건 뭐냐? 중국과 미국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이런 관계가 좀 달라지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반도체나 의약품도 사실은 대체품이 없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 안 할래, 공장 안 세울래, 버틸래, 네가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이 부분도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더 끌어오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을 압박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한미 무역 협상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부터 시작인가요? 네, 이렇게 시작이 될 텐데 일단 중국과의 이런 상황들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한테도 뭔가 콩고물이 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래서 강대강 대치로 교착 상태에 놓였던 미중 무역 협상이 진전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글로벌 무역 재균형을 돕기 위해 100개국 이상이 우리에게 접근했다. 우리는 의미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 아직도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네. 중국과도 논의를 기대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았던 미중 무역 전쟁이 양국이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담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자, 일단은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중국 달래기, 시장 달래기 이런 쪽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 보이죠. 중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이 적극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적극적이다. 과연 그렇겠는가 라는 생각이네요. 자, 중국이 뭐라고 나올 것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는 뭐라고 했느냐? 현재 관세율 145%는 너무 높다. 상당히 내려갈 것이다. 자, 그걸 이제 알았냐? 네. 그거 알면서도 이렇게 진행했었던 이유는 뭘까? 그 다음에 일단 관세가 높다라는 것은 문제는 중국산 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죠. 일단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50%나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이 50에서 60%라는 부분도 자기한테 필요한 품목 같은 경우는 관세를 한 25에서 30까지 낮추고 필요하지 않은 주력 품목이 아닌 것들은 100% 이상의 관세를 그대로 때리겠다.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 관세를 절반 정도로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국가 안보 위험 여부를 기준으로 품목에 따라 대중 관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추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아이고 좋습니다 이렇게 나올 리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 같은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있겠다,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문제는 뭐냐? 양쪽이 모두 인하를 해야 된다. 지금 중국은 미국한테 125% 관세를 매기고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니들도 우리 거 인하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죠. 자, 애플이라든지 지금 테슬라 이런 부분들 다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쪽에서 미국이 품목 관세로 찝어가지고 관세를 조절해 주겠다라고 하지만 이건 특정 기업에 대한 수혜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품목에 거의 대체적으로 이제 125% 관세, 특히 이제 농산물 이런 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압박감이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이라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버틸 것인가, 이 구간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여기서 한 발 뺐다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과는 좀 다르게 관세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다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트럼프 1기 때는 중국만 때리면서 다른 우방 국가와 함께 같이 공격하는 형태가 있었다면 지금은 우방국이고 중국이고 가릴 거 없이 그냥 다 같이 때려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이 잘난 것만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니까 중국도 반발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지만 공격받으니까 그래도 약간 화해 무드를 중국에서 먼저 내밀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를 갖다 때리니까 중국 시진핑이 여기 돌아다니면서 뭐 하고 있어요? 야, 우리랑 같이 맞서 싸우자. 미국과 싸우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기는 좀 어렵겠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반발이 심하고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심하고 행정부 입장에서는 견디기가 어렵겠죠. 자, 그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중국에 대한 일방적 관세 인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내리자. 즉 이것이 바로 빅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겠죠. 자, 중국 외교부도 뭐라고 했느냐? 싸운다면 끝까지 싸우되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즉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현재 상황이 쉽게 해소되지 않은 전망이라고 보여지지만 주가는 일단 기대감을 통해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죠. 네. 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정치인 행사를 하던 이 남자 원래 자리로 컴백 선언. 자, 지금 트럼프뿐만 아니라 머스크도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처해 있는 거죠. 역대급 어닝 쇼크 발표에도 일론 머스크 자율주행 낙관하자 테슬라는 시간 외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10%나 쑥 올라갔다라는 부분이 좀 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을 크게 줄이고 테슬라에 이제 집중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로보택시에 대한 시범 운영을 계획대로 실시하겠다. 로보택시는 운전자 없어졌고 하는 부분인데, 자, 요거는 뭐 예전부터 있었던 이야기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많은 도시에서 지원하는 무감독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미국의 테슬라 차주들에게 배포하겠다. 테슬라를 사면, 네,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모델 Y 기반의 저가형 전기차도 곧 출시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판매량 저하로 이어졌다는 의견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했는데, 자동차 판매 부진은 경제적 불확실성에 의한 것이다. 네, 테슬라에 대한 어떠한 자동차 수요 감소도 보이지 않는다. 얘는 눈이 없는 건지 일부러 이렇게 얘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너 때문이잖아 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그런 거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자,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 따로 나온 건 없었는데, 다른 뉴스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적인 시간을 많이 줄이고, 대폭 줄이고, 이제 일하겠다. 네, 이제부터 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로 복귀하면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괜찮을 것도 같네요. 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강하게 또 상승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어제 올랐던 부분들도 여기에 대한 영향인 것 같아요. 2차전지는 아직까지 테슬라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 맞긴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자, 트럼프는 2, 3주 안에 대중 관세율을 결정할 것이다. 재조정 시사. 이런 식으로 해서 속보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말이 또 계속 바뀔 수도 있겠지만 상황은 계속 바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일단 시장에게 긍정적 기대감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증시 자체가 올라오게 되면서 어제 우리 그 전차군단 삼성전자나 현대차 특히 자동차가 많이 올랐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하게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이쪽 부분에서 네, 강세 흐름이 또 연결되게 되면 시장도 올라가게 되고 대형주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빅테크 주가가 악재에도 이틀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호실적의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감까지 있는 훈풍 부는 금융주. 금융주가 요즘에 조금 네, 상승 그 기조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밸류업적으로 지금 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그런 형태의 정책들은 내가 동참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글쎄요, 밸류업을 늘리기 위한 또는 뭐 배당금을 더 주기 위한, 주주환원을 하기 위한 그런 형태의 느낌들은 아닐 것 같아 보이고, 대신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있어요. 여기도 뭐 계속 공지로는 주주환원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뭐 어쩌겠다 등등등, 뭐 자사주 소각 결정 뭐 등등 해가지고 나오곤 있습니다만 성에 차지 않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은행주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 그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어야지만이 실적도 좀 증가하게 되고 분위기도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경제 성장률의 저하 같은 경우가 되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은 사실적으로는 은행주들에게는 조금 애매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그냥 막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충분히 높아지는 거,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뭐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기술적 반등 정도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은행주들은요, 경기 방어주 역할도 좀 하고 있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좀 이제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들이 좀 멈추고 시장에 대한 어떤 경기 부양,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요즘에는 조금 올라오니까 관심들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옛날처럼 그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훈풍 부는 금융주라고 되어 있지만 은행주들의 상승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생각합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뉴스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증시가 뭐 상승한다, 좋아진다, 뭐 등등등 얘기를 좀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피곤한 내용들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악재성 요인들이 해소가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부분들. 하지만, 약간은 좀 찜찜한 부분도 있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2차 전지도 반등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뉴스 쭉 보시면, 그런 이야기들, 테슬라도 좋아진다, 코인도 반등하고 있다, 아주 좋다, 등등등의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긍정적인 요소가 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지금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요, 이재명 테마주 급등에 임원들이 먹튀한다, 대주주들이 매도한다, 이런 얘기들 있죠. 자, 지금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퓨리오사의 투자한, 어떤 유일한 상장사죠. 그렇게 돼서 이게 가장 이제 대장주 쪽으로 보여지는 부분인데, 자, 임원들이 그냥 다 팔고 있어요. 다 팔고 있는 모습들. 자, 이런 거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죠. 자, 오리엔트 전공, 동신건설, 이스타코, 여기서도 회사 주요 임원들이 고점에서 주식을 팔고, 상지건설, 에르코스, 크라우드건설, 이름도 잘 모르는 애들이요. 이런 애들은 이제 전환사채와 신주이수권부 사채를 행사하면서 하락세를 전환시켰다. 자, 지금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 보시면 주가가 정말 말도 못할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기업들은 거의 손 놓고 방치하고 있다가 테마 해가지고 탁 치고 올라간 건데,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정치 테마주들,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애들, 갑자기 정치 테마로 엮여가지고 급등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뭐다? 절호의 매도 찬스. 그러니까 이런 시점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매도를 때려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것들 주가 빠지고 나면요, 되돌리면 안 돼요. 다시 돌아오는 형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시장에 굉장히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도 이제 물이 쭉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올라갈 이유가 없어. 그동안 또 계속 떨어지던 주식이었는데 정치 테마 때문에 반짝했다. 거기서 이제 물려버린 사람들은 못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뭐가 되겠습니까? 답답하고 부담스럽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타나죠. 그래서 건드리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정치 테마주들 요즘에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단기적 수익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쪽에 생각들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쪽보다도 그냥 안정감 있게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계좌를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그게 가장 좋은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 흐름에 너무 집중해서 빠른 수익, 그냥 일확천금 같은 거, 이런 거 노리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요. 정석 투자로 쭉 밀고 나가시면서 좋은 종목으로 수익을 꾸준하게 올리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 저렇게까지 올라갔는데 팔아먹는 사람들, 그러면은 이거 다 누구한테 넘긴 거겠습니까? 대주주, 임원들, 이런 애들이 다, 개인 투자자들한테 넘긴 거예요. 주가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주식은 누군가 샀으면 누군가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누가 팔았느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걸 누가 떠안았느냐, 이런 부분도 나오는 거죠. 물론 단기적 등락 변동성으로 수익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큰 리스크에 당할 수가 있으니까 정치 테마주들 올라가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 잘 참고하시고, 단타에 정말 난 단타의 신이야. 정말 잘해. 이런 사람들 아니면 어지간하면, 변동성이 이렇게 크고 많이 올라간 주식들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까지 볼까요? 뉴스들 대체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뉴스가 미중 무역 관세 이쪽에 집중되는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조금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오늘도 증시는 좋은 흐름들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기대감을 좀 가지고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